네, 안녕하세요. 평택 지지역 공인중개사 윤기국 소장입니다. 금일은 지금 평택의 지역 분석에 대해서 좀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평택의 지역 분석이 이 자료는 좀 사실 제가 예전에 좀 만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GTX 부분이 좀 이슈가 되면서 그 부분을 방송을 하려다가 뭐 전체적으로 한번 더 리뷰하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 오늘 방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평택시 지역 분석을 하면서 평택시 부재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타는 차의 내비게이션이 다른 지역 갔다가 이제 평택으로 들어오면 평택을 표기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라고. 제가 뭐 이거 부분에서 최근에 뭐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 요걸 자료를 만들면서도 아 이렇구나 이래서 신성장 뭐 경제 신도시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는 뭐 평택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인구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평택의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교통 부분을 따로 표현해서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택과 동탄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면서 좀 끝내겠습니다 방송을. 먼저 첫 번째 평택시 소개입니다. 평택시 위치도 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평택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남부 쪽에 위치해 있고 지금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여기 경기도에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그 도나시가 좀 많이 있는데 평택시가 가장 이쪽에 수심이 높고 항구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택항이 가장 발달하고 있고 지금 뭐 가장 중국에서도 이제 물류 쪽에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평택의 행정구역 보시면 이제 행정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북평택, 남평택, 서평택으로 나뉘어 있어갖고 그 각각의 이제 그 지역별 관리 기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남부는 이제 평택시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저기 송탄 출장소, 안종 출장소 이렇게 세 개의 관리 기관이 따로 나눠져 있어서 뭐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행정구역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뭐 가장 중심이 되는 남평택부터 말씀드리면 뭐 평택시청과 지금 평택역이 존재하고 지제역, 그다음 고덕신도까지 존재하고 있어서 사실상 평택이 거의 중심을 위치하고 있고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가장 많은 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평택을 말씀드리면 송탄과 진이가 중심이 된 지역인데 예전에는 이제 송탄시가 먼저 개발이 됐었고 송탄시와 평택군이 합쳐져서 평택시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평택의 가장 구도심, 가장 먼저 개발이 된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평택 보시면 이제 가장 대표되는 지역은 안중입니다. 안중, 안중, 청북, 포승 이런 지역을 나타내는데 뭐 현재 이제 안중 쪽에 이제 서평택이 가장 평택에서는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소외된 지역. 그래서 뭐 국토의 뭐 종합 균형 발전이란가 평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근에 안중에 KTX 이제 그 또 유치가 되고 있고 화양 신도시도 유치가 되고 있어갖고 현재로서는 가장 낙후되어 있는데 또 개발 가능성도 가장 큰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택 행정구역을 보시면 이제 동부 생활권과 서부 생활권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서평택 지역이 조금 낙후돼서 인구로도 좀 적고 인구 비율을 보시면 뭐 이제 2035년 40년 해서 평택시가 10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1만 뭐 70만 이렇게 해갖고 8대2, 7대3 이 정도로 이렇게 인구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변화를 좀 보시면 인구가 지금 현재 21년이니까 한 55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55만 정도 되고 있는데 1년에 한 3, 4만 정도 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고덕신도시가 더 커지고 브레인시티가 개발이 되고 그러면 이제 기업수로 들어서 목표는 이제 평택시 목표는 2035년에 100만 목표입니다. 100만 목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목표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인구 변화를 보시면 뭐 동쪽으로 보시면 현재는 이제 이거 조사할 때 2018년 19년 자료인데 위전율동 지금 현재 동삭동입니다. 동삭동 인구가 가장 크게 늘었고 향후는 이제 고덕 쪽이 가장 인구가 가장 크게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 변화를 다시 보시면 이제 전입 이동 및 전입 전 거주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을 분석한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평택으로 가장 많이 이사를 왔느냐 이걸 판단하시면 안성시,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 순입니다. 그래서 안성은 가장 붙어 있고 막 이런 데서 많이 오는 것 같고 화성시나 수원시 이런 쪽은 이제 삼성에서 근무하시는 근무들 화성이나 수원에서 삼성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출을 받아서 이제 전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를 또 다른 걸 보면 충청남도 지역은 아산과 천안도 역시 가장 가까워서 많이 오는 것 같고 아산도 이제 LCD 그쪽 라인이 반도체로 유입되는 좀 경우도 있어갖고 아산하고 천안에서 가장 유입이 많습니다. 뭐 인구 변화를 보면서 이제 개별 공시지가 변동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때 조사할 때는 지제동이 가장 그 지가 상승률이 컸습니다. 이제 지제역 쪽에서 신규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됐었고
향후에는 이제 뭐 모곡동이나 이제 도율동, 브레인시티 쪽도 개발이 많이 돼서 집가가 비싸질 것 같고, 안중 이쪽도 많이 비싸질 것 같고, 역시 뭐 고덕이 이제 빼놓을 수 없겠죠. 고덕도 집가 상승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평택의 교통입니다. 다음으로 평택의 교통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넓은 지역이 있으니까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 평택의 교통의 중심은 뭐니 뭐니 해도 지제역이어서 지제역을 대표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제역에는 지금 지하철 1호선이 있고 SRT가 있습니다. 뭐 지하철 1호선은 평택역도 있고 송탄역도 있고 서정역도 있습니다. 근데 지제역에 지금 표현할 때는 지하철 1호선 SRT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KTX가 있습니다. KTX는 이제 수원발 KTX가 2024년에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KTX도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트리플 이제 역세권이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평택교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또 BRT입니다. BRT. BRT는 이제 버스 레피드 트랜지트라는 거의 약자로서 간선 급행 버스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을 이제 여러 개로 간탕을 해갖고 이 BRT들이 라인이 이제 버스가 이제 지정된 시간에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이제 평택 시민들의 교통을 편리하게 좀 해줄 거고요. 현재 확정되어 있는 라인은 지제역에서 그 평택 구도심을 거쳐서 안성에 있는 안성 IC 옆에 안성 스타필드까지 진행되는 게 정비되어 있고, 2030년까지 해서 고덕 쪽으로 해서 고덕도 이제 내부 순환으로 해서 BRT가 진행이 될 거고, 그게 이제 안성까지 이어질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드릴 것 중에 가장 핵심인데 GTX입니다. GTX. 이 자료를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역시 그때도 이제 GTX A랑 GTX A입니다. 이게 GTX A고 GTX C 라인이 이제 동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C 라인이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이제 연결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GTX A 라인이 조기 착공이 돼서 이제 완공이 되는데, GTX A 라인의 메인은 삼성역인데 삼성역 역사가 28년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라인은 2024년에 완공이 되는데 28년에 완공이 되면서 이제 좀 약간 반쪽짜리 이제 노선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 차량 기지를 저희 감사원이나 민주당 의원 쪽에서 지지역에 두면 어떻게 하겠냐, 좋지 않겠냐, 그리고 지지역까지 이제 동탄에서 지지역까지 연장을 하자,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발의가 돼서 지금 상당히 뭐 평택 분들은 되게 업돼 있고 기대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X A랑 C 뭐 둘 다 추진되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호재가 발생될 것 같고요. 평택의 호재를 좀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고덕 신도시, 브레인시티, 지제 역세권으로 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재는 고덕 신도시, 첫 번째는 이제 고덕 신도시고요. 고덕 국제 신도시는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쪽 지역입니다. 서정리 주변의 이쪽 지역이고요. 시범단지 파자풍신 들어오고, 여기 서정리의 로데오 거리 선정되고 있고, 그래서 한참 거의 뭐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뭐 한 60% 70%는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이제 현재는 2단계가 지금 메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라곤 2차 아파트 들어오고 있고, 호반 뭐 대룡 60일 이렇게 줄줄이 아파트 입주하면서 이쪽 상가들도 이제 지금 분양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2단계로 이제 에듀타운 쪽이 진행되고 있고, 3단계는 이제 국제교류센터 교류단지 이렇게 진행되면 한 10년 정도 걸리면 고덕에 이제 신도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호재는 지제역입니다. 지제역. 지제역 역세권은 뭐 계속 저희가 이제 부르고해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이 지제역이 있기 때문에 더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지제역을 중심으로 여기 지제 세교지구, 영신지구, 오산 영신지구를 이제 쓰리톱으로 해서 이제 민간이 관련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파트들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착공이 다 되고, 요게 한 군데 지금 지제세교지구는 좀 아직 남아 있고요. 이제 영신지구나 모산지구는 요 한 군데 공동주택 빼고는 이제 다 거기서 이제 착공이 됐거나 완공이 됐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쪽도 이제 이 택지지구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덕 신도시와 지제 신도시는 이제 평택을 이제 떠받치는 양축의 양날의 축이 돼서 이제 평택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호재가 나오는 게 브레인시티입니다. 브레인시티는 아직 뭐 진행된 건 없는데, 최근에 이제 뭐 계속 4차까지 금이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까지 용지 분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들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내년이면 이제 분양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식에 이제 카이스트가 삼성 반도체에 합력해갖고 들어온다는 소식도 있었고, 아주대병원도 들어온다는 계속적인 호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 평택의 고덕 지제와 동탄을 좀 비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비교 자료를 만든 이유는 그 평택의 지역 분석을 좀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동탄하고 좀 유사한 점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흥미 삼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위치를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부분에 대해서 평택이 지금 한 2035년이나 40년에서 100만 인구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동탄으로 대표되는 화성 신도시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화성도 지금 2010년경쯤에는 인구가 뭐 30만, 40만 이렇게 되게 인구가 적다가 뭐 동탄 신도시가 2신도시가 막 폭증을 하고 삼성전자에 관련돼서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도 아마 비슷한 전철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서 고덕과 이제 고덕 지제와 동탄을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위치적이나 개별적인 것도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역입니다. 역. 동탄역이 있고 여기 지제역이 있습니다. 동탄역과 지제역을 사이로 해서 이제 서쪽으로 위쪽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위치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규모는 이제 평택이 좀 삼성전자가 더 크고 동탄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들이 좀 더 있어갖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측에서 남쪽으로 해서 이제 이신도시, 동탄 이신도시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평택 같은 경우도 동쪽 남쪽으로 해서 이제 구도심도 있지만 지제 신도시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뭐 삼성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지만 뭐 도쿄 일렉트로닉이라든가 ASML, 뭐랜 리서치 이러든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그 유수의 업체들이 이제 동탄으로 이제 왔던 업체들이 또 평택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쪽에 이제 인구 유입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시하는 게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동탄을 이제 지나가다 보면 큰 지식산업센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평택도 지금 최근에 보면 고덕 이쪽으로 해서 지식산업센터, 뭐 브레인시트도 아마 지식센터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 뭐 송탄산업단지라든가 뭐 평택산업단지 이런 쪽에서도 예,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말씀드리면 이제 평택이 화성이나 동탄 이쪽을 따라간다고 하고 롤모델로 삼아서 따라간다. 뭐 이래서 비교적으로 좀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런 점을 좀 제가 이제 찾아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뭐 이 부분에서 좀 재미삼아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평택에서 오늘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뭐 방송의 주된 목표는 GTX입니다. GTX. GTX가 그때도 뭐 들어올 거라 이제 저희 이제 부동산 손님 노리면 아마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4차 때 이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됐지만 아마 뭐 될 겁니다. 삼성이 있기 때문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GTX 이슈가 이제 평택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택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경제 신성장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문에 투자할 거리도 많고 돈이 도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관심이 좀 있고 뭐 궁금하시다는 부분은 저희 평택 지역 부동산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